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이 VX 신경독이라고 밝히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또 강명도 경기대 초빙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이 뭐냐, 이 독극물이었느냐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VX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신경성 독극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보니까 저희가 아까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유엔 등 국제기구가 대량 살상무기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뭐 제조하지 못하게 해놓은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생겨난지가 좀 궁금점인데요. 일단 이게 어떤 물질이고 얼마나 위협적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국제기구에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를 했고요. 네. 또 이미 보유한 것도 폐기하도록 하는 그런 국제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CWC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무기 금지 협약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가입을 했는데 북한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니까 VX라고 하는 것은 화학무기 중에서도 신경작용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신경작용제 외에도 뭐 혈액, 질식, 수포 이런 작용제들이 있는데 신경작용제 중에도 VX는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요. 그동안 개발했던 화학무기 중에서 가장 늦게 개발된 화학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그러니까, 화학무기네요. 예, 그렇죠. 예. 물론 화학무기 자체 역사가 오래돼 있고 1차 세계대전에 이미 사용이 됐고 네. 8, 90년대에도 화학무기가 사용된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치명적이고 비인도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막아왔는데 이번에 그 독극물이 VX로 밝혀졌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표를 했을 때 이 쇼크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쇼크사로 위장시킬 수 있도록 소량으로 흡입이 돼서 그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걸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소량의 이 독극물이 피부 또는 이 점막을 통해서 흡입이 되면 결국 처음에는 분비물이 많아지고 호흡을 가쁘게 만들고 전신의 마비를 신경계통에 작용을 해서 전신의 마비를 일으키면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일본에서 사용됐던 사린 가스의 100배에 해당되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VX는 생산과 비축이 금지된 물질이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구하거나 제조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암살 테러에 사용했던 독극물이라든가 독침에는 VX를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브로마 네구스토미나는 지금까지 뭐 암살범들이 가지고 있던 독권총 독침 우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뭐 황장묘 암살 사건, 미수 사건이라든가 또 박상학 씨 암살을 하려고 했던 그 독침 가지고 있던 탈북자를 위장해서 포섭된 탈북자죠. 중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암살하려 하다가 그 미수 사건을 끝내가 미수 사건으로 돼서 이제 미수에 맞지고 그걸 해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보면 브로마 네구스토미라는 그런 독극물이라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런 독을 사용해서 실제 암살한 것이 2011년 8월 22일 김창환 목사, 선교사죠. 단동에서 활동하던 목사님이 암살됐는데 독침에 맞아 암살됐는데 시신을 부검하니까 브로마 네구스토미라는 그런 이제 암살범들 황장효 씨나 박상학 씨를 암살범들이 가지고 있던 독침에서 나온 그 독극물이 확인이 돼서 북한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 VX는 자간 어쨌든 처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성국 장군님도 말씀했지만 북한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 살인가스를 비롯해서 많은 그 화학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뭐냐? 저는 여기에 고려항공 직원을 좀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고려항공 직원과 이둥소기관, 말레이시아 대사관 이둥소기관을 왜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북한에서 저는 반입했다고 봅니다. 이자 우리 문성국 장군도 말씀했지만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진 가스 아닙니까? 이 살인가스 중에서도. 그럼 이걸 제조하다가 조금만 후배면 자기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게. 그러면 개인이 집에서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독성 물질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외교 행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교 행랑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이동소기관이나 고려항공 직원 이런 사람들이 이 독성 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책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고려항공 직원이 용의선상에 올리지 않았냐. 저는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서 가져왔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보니까 NHK 방송에서 이제 한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보도했는데 이게 보통 북한 공작원들이 암살에 많이 VX를 사용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VX를 사용한다고 이제 우리 뭐 정부 당국자가 아니 그 정보 관계자가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의 흔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독침이나 독권총을 가지고 간 그 독약 성분을 보면 브로마 네그스팀이라는 그게 이제 그건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니까 나타났고요. VX로 암살엔 암살 뭐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아직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마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 정찰청국에서 암살 테러 파기 공작 임무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찰청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작년에 왔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 대령이라고 우리 정부 당국이 발표했듯이 북한은 대주하죠. 우리는 대령인데 그 사람이 와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VX 독가스를 가지고도 그 암살 훈련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죠. 그렇다면은 강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처음으로 드러난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시범적으로 이제 새로운 물질이니까 사용해 보자 뭐 이런 의도였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처음에 심장 쇼크사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예견했다는 겁니다. 이 VX 독가스가 바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떤 독가스인지 두 번째 부검을 해서도 잘 나타나지 않다가 그렇죠. 이제 예. 눈 점막을 통해 가지고 VX 가스가 눈 점막에 있다는 걸 밝혀내 가지고 VX 가스라고 했는데 그만큼 잘 신체에 흡입이 되면 소량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량으로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VX의 그 독가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그동안 북한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모든 테러를 좀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증거가 뭐 말레이시아 당국이 수사를 해서 확인이 되더라도 인정을 할까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네, 그동안 뭐 북한이 여러 차례 테러 행위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죠. 네. 예, 예. 현장에서 범인이 체포되기도 했죠. 83년도 이 미얀마 아웅산 테러 폭탄 테러 사건 때도 현장에서 이 범인이 체포가 됐고 또 이 미얀마 법정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북한 공작원 테러 행위였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지만 북한이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또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때도 김현이라고 하는 이 범인이 체포가 돼서 본인이 모든 사실을 자백을 했고 모든 물증들이 나왔지만 역시 부인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때도 결국 북한 잠수정이 와서 수중 어뢰를 쏘았고 그 어뢰에 추진체가 발견이 됐단 말이죠. 일변이라고 하는 손으로 쓴 글씨가 그렇죠. 북한제 어뢰라고 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조사한 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모든 수사 결과들이 밝혀지겠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북한은 끝내 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 거죠. 이거를 결정적으로 북한이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라든가 그런 거는 찾아내기 좀 용이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 국적을 가진 소지자들, 그러니까 용의자들은 다 도망쳤기 때문에 도안 티후용이라는 베트남 여성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성. 예, 그 여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게 살인 가담자거든요. 직접적으로 김정남을 암살한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용의선상에 있고 용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리종철이는 북한 국적의 요건을 소지하고 있지만 뭐 연구원이 연관이 된 게 없어요. 지금 확실한 증거를 못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안내 역할도 하고 다 했지만 아니다 길고 그다음에 대조하고 신문을 할래도 같이 연관됐던 사람 다 도주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흔적이 없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자우리 문장관님도 말씀했지만 미얀마 사건 보세요. 외교 단절로 가고 범인이 잡혀서 다 자백하고 한 사람은 총살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이 시체를 가져가라는데도 안 가져갔습니다. 자기네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후한무치한 국가가 또 자기 형을 독살한 김정은이 자기 나라의 범죄라고 하면 이게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북한이 인정하게 되는 순간에 그렇죠. 김정은이 그것도 뭘 사용했어요? 유엔에서 금지된 VX 독가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는데
결정적 증거는 저는 도안티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두 여성들도 사주를 받은 거니까. 사주를 받았는데 이 그걸 여성들의 실토하게 된다면. 결정적 이제 아마 실토를 하나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용의자들이 강력한 용의자의 손상이 올랐다고 보고요. 근데 후환이 두려워서 예. 그분 입장에서도 뭐 근데 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후환이 들어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살인법일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회교 국가에서 살인법은 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이게 말레이시아 국가 회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살인을 했다면 너 이제 사형된다. 죽는데 뭐 이제 그 자기가 지금 그 인터넷에 올리는 걸 보면 상당히 주저했던 글이 있어요. 내 결정이 옳았을까? 이런 문구가 있는 걸 봐서 상당히 주저했던 거 있기 때문에 체포됐잖아요. 그러면 말레이시아 경찰이 지금 북한이 저렇게 아니라고 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와 경찰을 비난하고 험난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도안티홍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가 북한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북한 사람들이 사주받아서 이렇게 잘못을 실토하게 되면 만천하에 아무리 북한이 아니라고 하고 이건 뭐 범인이 잡혀도 아니라는 건 북한이 뻔하지만 예. 도안티홍의 입으로 그런 실토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아마 아무리 부인을 해도 북한의 그렇죠. 서행이라고 결론 낼 중요한 수밖에 거는 없는 거죠. 이 북한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지금 나와 있는 정황만으로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북한이 부정은 할 수 있지만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1987년에 8월 8일 이 칼 858 폭파 사건 때도 북한이 끝내 부정을 했지만은 결국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고요. 2010년 천안함 피격 때도 북한이 끝내 부정을 했지만 오이사 주시라고 하는 제재 조치와 여러 가지 그 제재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끝내 부정을 하고 말레이시아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 결국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 국제사회로부터 당연히 지탄을 받을 것이고 예.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VX 독가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엔 제재 물질 아닙니까? 황물질이기 네. 때문에 독가스이기 때문에 아마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킬 문제라고 해요. 왜 VX를 가지고 사람을 살인해 아무리 그렇죠. 북한이 금지 군지 물질이죠. 조약에 가입 안 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엔의 금지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암살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유엔 안보리 회부돼 가지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요. 뭐 아까 저 김범현 그 특파원 리포터도 마찬가지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어떤 새로운 핵실험 준비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이런 뭐 새로운 물질 VX까지 테러를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더 강력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더 이상 어떻게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작년에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의 제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초강수 대북 제재를 예. 하고 있죠. 2270 또 2321 이런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북 제재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북한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느냐 또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물론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걸 밝혔고 김정남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중국으로서도 더 이상 유엔 대북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열해서 이중적인 자세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김정남 이런 김정남에 대한 암살 또 만약에 북한이 이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추가 도발 예를 들어서 계속 미사일을 쏜다든지 추가 핵시험을 한다든지 이제 3월부터 우리 한미연합연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그걸 빌미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북한 말대로 남조선이 말레이시아하고 협잡을 해서 음모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남조선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실로 또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은 다 누리면서 지켜야 할 규정은 하나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에다 얘기했듯이 그럼 유엔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고 또 유엔 안보리 제2제 조항 중에 꺼내들지 않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꺼내 들어서 북한에게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언론이 뭐 북한이 김정남에게 1월까지 평양에 복귀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걸 거부해서 살해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 명분인가요? 뭐 어떻게 아니죠. 명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살해하기 위한 명분, 예를 들자면. 예, 그 살해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명분 때문에 저는 살해했다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김정은이 한데 김정남이 어떤 전쟁인가 이것 때문에 살해당했을 확률이 이미 살해하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김정남이는 김정일의 친아들이고 장남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정은이 동생이고 이 장남인 김정남이가 계속 미국이라든가 삼국에 혹시 망명을 했을 때 거기 나가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긴다면 이게 엄청난 그렇죠. 파급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를 몰아내고 제가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독재자, 그다음에 어린아이 이런 취급을 하면서 계속 비판하게 되면 꼴끄럽죠. 하고 자기 자리가 최고 존엄의 손상이 가죠. 최고 존엄의 권위와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을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고위층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가뜩이나 지금 장성택이 총살하고 현영철이 총살하고 많은 고위층들을 130명이나 공개 총살하기 때문에 불만과 불안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김정은의 친형이 나가서 김정일의 아들이 김정은을 공격하게 된다면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위협 때문에 이번에 그 암살에 뭐 VX든 아니면 말레이시아 공항이든 가림없이 모든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죽여야 될 상대에 있기 때문에 암살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체제의 불안정성이라는 그 예상도 있는 반면에 이번 그 암살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 진짜 김정은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전 세계 어디 있어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그 표본이다 이런 그 미국 북한 전문가의 예상도 있더라고요. 분석도 그렇죠.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예, 계세요? 그것이 결국은 그동안 이제 백두 혈통에 대해서는 목숨을 뺏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정설이었던 그게 것으로 깨진 알려져 거네요,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도 김정일의 곁가지로 분류됐던 김평일이라든지 그런 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목숨을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또 김영주라고 하는 작은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뺏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뺏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도전이 된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이제는 백두 혈통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머지 김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김정은에게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일성, 김정일 때는 체제가 안정돼 있었어요.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나. 그러나 김정은이 때는 다르다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모부도 처용하고 자기 친형 김정남이도 처용하는 것은 자기 체제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 근원은 정치적인 부재라든가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어려서 나이도 어린 데다가 정치적 리더십이나 경험이 없는 데다가 김정은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자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다면은 불안한 그또 징후라는 것이 김한솔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김정남의 아들이고 더 똑똑한 친구고 그런 면에서 더 이런 암살 위협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지 않겠느냐? 있죠. 당연히 있죠. 당장은 아닐지 뭐더라도 김한솔 위협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5대 망명을 해서라도 북한의 요건을 소지하고 있는 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김정남이도 너 망명을 해야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망명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내가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나 마카오에 있으면 북한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을 거다. 내가 사는 길은 망명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1년, 2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비로소 이렇게 됐는데 김한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북한 김정은 자기 삼촌한테 테러를 당해서 제3국에서 비명 행사했는데 가만히 있을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3국에 나와서 활동하면서 김정은 정권에서 비판 가게 되면 그게 또 이제 김정은한테는 꼴끄러운 전제가 되고 북한 김정은 체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항상 뭐 위험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